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역학과 에너지. 오늘은 중력장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장 운동이라는 것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의 이제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표 부근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자유낙하 운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란 건 땅바닥이 있으면은 물체가 이렇게 하늘에 떠 있고요. 요 녀석이 초기 속도가 0이고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인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을 허공에서 이제 들고 있다가 손을 살짝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운동에 대해서 AT, VT, ST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T 그래프는 중력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9.8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는 이제 이 자유낙하 운동이 등가속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g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기 속도가 0이고 이게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운동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속도의 정의가 t분의 델타 v이기 때문에 델타 v는 at라고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여기 a 대신에 중력 가속도만큼 증가할 거니까 gt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vt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1차 함수 그래프로 나타날 거고, 그래서 요 값은 이제 v of t는 gt 요런 식으로 함수식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델타 x 대신에 t가 와 있고 델타 y 대신에 v가 와 있기 때문에 요것은 가속도를 의미하고 요 값이 g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울기 값은 g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간 t까지 요 아래쪽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이동거리, 여기서는 낙하거리가 될 거니까 h라고 쓰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요 면적을 이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요 라인이 이제 gt이고요. 그러면 t초일 때 요 값은 gt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삼각형의 면적은 낙하거리 h가 될 거고 2분의 1 gt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h of t, h가 t에 대한 함수고 t에 대한 2차 함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낙하거리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2분의 1 gt 제곱이기 때문에 h of t는 2분의 1 gt 제곱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2차 함수꼴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유낙하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은 잘 해석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연직 상방 운동입니다. 연직은 수직한 방향이고요. 상방은 위쪽으로 쏘아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땅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공이 이제 땅바닥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요거를 위쪽 방향으로 초속도가 v 이니셜만큼으로 쏘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도 g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가면 갈수록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다가 최고점에서 정지하고 이제 여기 있네요. 최고점에서 정지하고 이제는 점점 내려오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동이 대칭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먼저 VT 그래프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VT 그래프인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초기 속도가 V 이니셜로 플러스 값이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가 감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10m/s 제곱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10m/s/s랑 동일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1초당 속도가 10m/s씩 더해지거나 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면은 요게 땅바닥에서 이제 20m/s만큼의 속도로 쏘아 올려진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는 쏘아 올림과 동시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이제 A가 마이너스 10m/s 제곱 요 방향을 플러스 Y축이라고 잡았을 때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1초가 지나면은 속도가 10씩 이제 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1초가 지났으면은 속도가 10m/s가 되고 또 1초가 지나면은 요렇게 해 가지고 0m/s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요거를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의미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자, 초기 속도가 플러스 20m/s라고 하면은 가속도가 마이너스 10m/s 제곱의 상황에서 의하면은 2초만 지나도 델타 V가 마이너스 20m/s만큼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2초 뒤에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녀석이 G라고 하면은 요게 속도를 깎아 이제 내는 비율이기 때문에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초기 속도에서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나눠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0m/s를 10m/s 제곱으로 하면 되니까 2초가 걸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요게 나와 있는 요식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도 방금 이야기한 거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V 오브 T가 V 이니셜에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는데 최고점에 도달하면은 요 V 오브 T 값이 0이 될 거고요. 초기 속도는 플러스 20m/s였고요. 마이너스 10T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요걸 이항해 가지고 하면은 T는 2초 나오는 거 동일한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속도가 빨랐다가 이제 점점 느려지고 여기에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에서 움직인 변이는 플러스 변이가 될 거고 이거는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넓이를 가지는 거는 이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이 시간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최고점 찍고 이제 다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ST 그래프에서의 그 기울기는 순간 속도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기울기가 가팔랐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최고점에 도달하면 기울기가 0,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인 지점에 도달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연직 상방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 투사 운동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2차원 운동은 이제 X축과 Y축이 독립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X축과 Y축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 투사 운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공을 이렇게 V 이니셜의 속도로 이렇게 뒤에서 싹 밀어주고 밀어줬는데 요 절벽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요 V 이니셜의 속도로 갈 건데 절벽을 이제 넘어서면은 이제 자유 낙하를 하기 시작할 건데 X 방향 성분은 여전히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X 방향의 등속도 운동이랑 Y 방향의 자유 낙하가 합쳐져 가지고 Y 방향으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X 방향으로는 속도가 그대로인 운동.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 요거를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2차원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뉴턴 역학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운동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낙하 시간입니다. 자, 낙하 시간은 이렇습니다. 땅바닥이 이렇게 있고 요 녀석이 h만큼 높이에서 이제 낙하를 할 건데 그러면 낙하와 관련된 거는 요거 y축이고요. y축의 운동은 자유 낙하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앞에서 본 것처럼 VT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런 식으로 쭉 갈 거고 요 V of T 값은 GT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낙하를 어느 시간 t까지 해야 될 건데 요 낙하한 거리가 h만큼일 겁니다. 그러면은 요 값은 이제 gt일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h는 2분의 1 gt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그러면은 총 낙하하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이 t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요 식을 t에 대해서 풀어주면 t는 루트 2h 오버 g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하거리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요 VT 그래프에서 자연스럽게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도달 거리는 간단합니다. X축 방향으로는 여전히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처음 출발 속도와 나중 속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v 이니셜이라는 속도만큼 갔으면은 수평 도달 거리라는 거는 얘가 낙하하면서 이렇게 간 요 거리 레인지 r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시간은 낙하 시간이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 이니셜에다가 낙하 시간인 루트 2h 오버 g를 곱해주면은 요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투사 운동에 대한 공식도 특별히 이제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총 종합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은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 여전하고요. 수직 방향은 중력장 운동인데 요거는 요런 방향으로 올렸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연직 상방 운동,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운동.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으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요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운동 시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채공 시간을 찾아야 되는데 채공 시간은 이렇습니다. 얘가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거는 정확하게 대칭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총 플라잉 타임, 채공 시간은 요 올라가는 시간에 곱하기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채공 시간 요거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올라가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그것부터 이제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제 땅바닥이 이렇게 있으면요, 물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제 쏘아 올릴 겁니다. V 이니셜만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기 때문에 요 땅바닥과 발사할 때의 초기 속도의 각도를 시타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V 이니셜의 X 방향 성분과 V 이니셜의 Y 방향 성분이 있습니다. V 이니셜의 X 방향 성분은 V 이니셜의 코사인 시타를 곱해주면 되고, V 이니셜의 Y 방향 성분은 이니셜 값에다가 사인 시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채공 시간을 이제 결정하는 것은 Y 방향 이제 정보이기 때문에 초기 속도는 요 녀석으로 이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할 건데 초기 이렇게 속도가 V 이니셜 사인 시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했다시피 요게 매 초마다 g씩 이제 속도가 까일 거기 때문에 이제 최고점에 도달하는 속도는 초기 속도 V 이니셜의 사인 시타를 중력 가속도 g로 나눈 시간입니다. 나눈 것들이 시간이 됩니다. 이게 최고점 도달 시간이 되는데 여기서 요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t입니다. 근데 운동은 대칭이기 때문에 요까지도 t만큼 걸리니까 최고점 도달 시간에다가 곱하기 2배 해주면은 총 채공 시간 플라잉 타임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t라는 것은 g분의 v 이니셜의 사인 시타에다가 2배 해준 것들이 총 채공 시간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요거를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점 높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최고점 높이는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직 상방 운동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t고 v 이렇게 될 건데 초기 속도가 v 이니셜의 사인 시타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속도가 이제 점점 줄어들 거고, 여기에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의 g분의 v 이니셜 사인 시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총 올라간 높이는 여기 있는 요 아래쪽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h라는 녀석은 h는 2분의 1 곱하기 v 이니셜 사인 시타에다가 곱하기 g분의 v 이니셜 사인 시타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걸 해보면 2분의 1 되고 v 이니셜 사인 시타가 두 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g로 나눠주면 되니까 최고점 높이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식을 외우라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도달거리 레인지를 구할 건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v의 이제 초기 속도의 x 성분, 요 초기 성분의 x 성분은 여기 나온 것처럼 v 이니셜의 코사인 시타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총 이제 날아가면서 이제 걸린 시간, 그러니까 채공 시간을 여기에 들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채공 시간은 요렇게 될 거니까 요렇게 이제 곱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값이 g는 이렇게 됐고요. v 이니셜 제곱 됐고요. 그럼 남은 게 이 사인 시타의 코사인 시타인데, 요거는 혹시 삼각함수 배웠으면 사인의 2시타인 거로 이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평 도달 거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데, 그러면은 최대 수평 거리를 위한 발사 각도가 있을 건데, 그러면은 g 값이랑 v 이니셜 제곱의 값은 정해질 거고요. 그러면 요 사인 2시타 값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값이 이제 사인이니까 맥시멈 값이 1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사인 2시타 값이 1이 되면은 될 건데, 그러면은 요 녀석을 그냥 x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요 x가 1이 되는 각도를 찾으면 되는데, 그 각도가 어떻게 되나요? 90도가 되겠죠. 근데 요 녀석은 2시타니까 따라서 시타는 이제 4분의 파이, 즉 45도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물선 운동의 운동 경로식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운동하는 녀석인데, 초기 속도를 이제 v 이니셜이라고 했을 때 x 성분 v 이니셜의 x 성분이 v 이니셜의 코사인 시타가 될 거고, v 이니셜의 y 성분은 v 이니셜의 사인 시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요 x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녀석이 이제 x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경로니까 이동 거리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니셜에다가 코사인 시타에다가 거기에다가 운동 시간 t를 곱해주면 되고요. y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v 이니셜의 y에다가 t를 곱해주는 거,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동거리 s는 이제 v 이니셜 t에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g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받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v 이니셜의 y 값에다가 t 값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gt는 그대로 써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이니셜 값은 사인 시타고 시간 t, 그 다음에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두 개식에서 t가 공통이기 때문에 요 x에 대한 식을 t로 정리해 가지고 요 y식에다가 넣어주고, 즉 두 식에서 t를 소거하면은 계산해 보면 요런 식이 나오는데, 이걸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절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제 한번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상으로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